8, 7, 6, 4, 3, 2, 1, and liftoff of Space Shuttle Atlantis, a final visit to enhance the vision of Hubble into the deepest grandeur of our universe. Bypass across the board, Scooter, no action. Houston now controlling, Atlantis on its way. Atlantis on its way, all three engines now throttling down as the vehicle passes through the area of maximum dynamic pressure. Atlantis, Houston, no action on the MPS H2 outpeak. Seconds into the flight. The three liquid fuel main engines soon will throttle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down in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goes transonic. 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4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한 주의 마감이네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불꽃 튀는 어떤 장세 속에서 주인공은 단연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였죠. 네,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이제 구독자님들 기분 상당히 좋은 어떤 한 주였을 텐데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제목에도 이제 달았지만 공매도들의 이제 쇼 커버링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이제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도 대규모 이제 매수세가 오전부터 뭉태기로 계속 이제 나왔고요. 장 마감하고 나니까 이제 외국인 매수가 이제 50만 주 순매수로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본격적인 어떤 쇼커버가 시작됐다. 정말 많이 표현한 거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으로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댓글도 이제 저도 보지만 굉장히 흥분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오랜 주주 분들조차도 굉장히 지금은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지 않습니까? 특히나 셀트리온 이제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저는 최대한 다운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조금은 자제하시면서, 왜냐하면 그래야 보다 더 이제 냉정을 찾으면서 객관적인 어떤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어떤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이런 구간일수록, 이렇게 달아오르는 어떤 구간일수록 보다 더 냉정을 찾으려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해야 되고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분하게 우리가 시장을 대하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를 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제
그 셀트리온의 홈페이지에서 공지했던 내용은 오늘 시세를 보면 좀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약간 과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당부하는 약간의 어떤 이제 조심하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오늘 수급에서 좀 나타나면서 제약이 조금 눌리거나 이제 거의 이제 강보합 정도 마감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8%, 헬스케어가 10% 급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회사 측에서 의도한 대로 좀 흘러가는 것 같고요. 오늘 공매도 얘기를 좀 많이 드리게 될 것 같고 이따 자료 보면서 스펙타클했던 이 10년의 전쟁이 결국은 이 최후의 결투 이 지점에서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시작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 게 지금 이 고점 영역을 이제 돌파를 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잖아요. 이걸 돌파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고 너무나 많은 어떤 흔들림과 어려움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걸 넘어서게 되면 진짜 결투가 시작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이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라는 어떤 이 부분으로 이 명분으로 인해 가지고 셀트리온 그룹도 글로벌 어떤 빅팜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고 또 공매도들도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커버할 수 없는 정말 엔드게임으로 최종 결판으로 가는 그런 기로에 이제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최종 결투가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연한 어떤 마음 자세와 또 냉철한 어떤 마음가짐, 감정이 너무 개입되지 않는 주식으로서의 또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구간을 정말 주주님들 누리실 수 있도록 수익이면 수익, 회사의 어떤 성장의 어떤 과실을 같이 동행하는 측면에서도 같이 한번 나아가는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이번 주말은 아주 해피하게 또 가족분들, 또 친지분들, 친구분들 쏘세요. 쏘셔가지고 그 기쁨을 나눔에 실천을 하시면 더욱 배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림을 한번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만들면서 이 상황을 연상을 했는데 지금 시세 정말 로켓과 같은 어떤 시세의 흐름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공매도가 청산이 본격화되면 정말 야 이렇게 올라가도 돼?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연상을 해보면 이제 로켓으로 좀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담았는데 이게 현실화 된다는 게 지금 보여지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좀 감격스러운 마음이 분명 크죠. 그래서 주주이자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어떤 동행의 또 친구이자 동료이자 셀트리온을 존경하고 또 서정진 회장님을 존경하는 그런 또 하나의 또 동경자이자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장에 대한 마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1.3% 상승해서 2731포인트. 야, 우리가 보지 못한 영역으로 지수도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 와, 이렇게 이거는 그냥 가즈아 차트잖아요. 가즈아.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센 수급이 그냥 밀어붙이는 각도를 세우면서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영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이 너무 시끌벅적하거나 막 흥분 상태이거나 막 대중들이 막 시끄럽거나 이런 흐름이 아닌 이유는 수급에 있죠. 그 수급이 이제 어떤 수급이냐면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사는데 오늘 또 7,600억을 샀죠. 개인이 팔죠. 뭐 기관은 기계적으로 파는 것 같고요. 연말에 그리고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기계적으로 이제 매도하는 거죠. 주식이 막 상승해서 올라오니까 비중이 높아지니까 비중을 딱 이제 맞춰놓고 거기 안에서만 갖고 있으려고 하니까
기계적으로 파는 거죠. 올라오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물량들을 싸그리 지금 외국인들은 걷어들이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하루 이틀 지금 뭐 단다 치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1, 2년 내다보면서 지금 경기 회복에 지금 자금 집행을 하는 이제 추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파는 쪽이 지는 게임이죠. 이건 파는 쪽이 지는 게임이에요. 개인도 지금 오늘 사실 셀트론도 개인들이 다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안 팔지만 대부분은 그냥 수익 난 거 그리고 물려있던 거 본전 오면 파는 게 대중적인 어떤 심리고 그런 부분을 외국인은 싹 걷어들여서 지금 추세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기술적인 흐름, 추세적인 흐름,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매크로적인 상황,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런 국면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오늘 딱 그냥 수급 보면 야 셀트리온과 삼성전자가 캐리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의약품 업종에서 3천억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두 종목에 이제 집중 자금 집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자금 집행하면서 그 네 종목이 시장을 좀 이끌었고 오늘은 시장이 양시장 모두 플러스이긴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상승 종목 수가 400 종목 이거 저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소형주 들고 있던 투자자들은 오늘 되게 재미없었던 날이죠.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1.3% 상승했는데 상승 종목 수 300개 정도, 하락 종목 수가 540개 정도.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만 상승했고요. 시총 상위주 위주로만 상승했고 중소형주들은 오늘 좀 하락하거나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상승 종목 수가 43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870 종목. 2배 이상 많죠, 하락이. 근데 지수는 상승이고 시총 상위주만 상승했다는 거고 지금 시장의 흐름이 외국인이 주도하죠. 일별 수급을 보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잘못된 종목을 들고 있거나 잘못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면 빨리 시장 흐름에 편승해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최근에 뭐 저를 구독하신 분들이 아니신 분들은 어느 정도 뭐랄까 시장에 알맞은 주인공들을 계좌에 대부분 다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오는 상담들을 보면 제가 이제 영상으로는 안 만들지만 이메일에 단메일로 그 상담 내용들을 보내드리는데요. 대체적으로 잘 갖고 계시더라고요. 중대형주 그리고 주도 업종 아니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서기 시작하는 경기 민감 업종의 대표 종목들 제가 이제 분석했던 종목들을 주로 많이 들고 계셔서 참 다행이고요. 저는 여러분이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내고 좋은 종목 많이 들고 계시기를 바라죠. 다른 걸 원하지 않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벌어가는 거를 여러분이 뺏어오는 개념이에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야 되고 뭐랄까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국부가 유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로섬 게임이 아니잖아요. 막 여러분이 사면 뭐 누가 뭐 손실을 보거나 이런 것처럼 파생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셀트론이 국민주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잖아요. 배터리 주식 이거 막 다 사야 된다 막 우리 국민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가져가기 때문이죠. 뺏어와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거는 이제 MSCI 이제 그것 때문에 팔았던 거고 그 뒤로 계속 산다는 것 자체는 그건 일시적이었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외국인 수급이 주도하는 장세 속에서는요. 중대형주들 그 업종별 중대형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중소형들은 젬병이에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들은 그러면 언제 올라가냐 이런 질문을 하시면 내년 1월 달에 아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 1월이면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막 퍼포먼스를 내는 수급을 일으키는 장세거든요. 그때 아마도 제가 볼 땐 중소형주의 어떤 장세가 좀 일어날 것 같고 연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중대형주 종목 위주
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 주봉 월봉도 한번 볼게요. 큰 그림도 이렇게 한 번씩 보셔야지 어떤 흐름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때가 금융위기라고 보시면 되고, 예, 항상 이제 큰 그림도 같이 보세요. 계속 이런 구간,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됐고, 또 이제 한 2년 정도 이렇게 됐다가 하방으로 큰 크러쉬가 나오고 나서 완전 추세가 돌려지는 이런 흐름들,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증시의 어떤 원리가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 꼭 이번에 장세에 대한 기록을 뭐 개인적으로 블로그로 만드셔가지고 하든 아니면 노트에 정리하시든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10년 전에 저는 그걸 기록으로 남겨두다 보니까 자주 꺼내보면서 10년 뒤에 10년도 내외 정도에서는 분명히 똑같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것들을 항상 저는 그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기회를 조금 잡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10년 전에는 제가 돈이 없었고요. 예, 사회 초년생이었고, 예, 지금은 이제 그래도 자산을 점핑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가지고서 이제 운용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기회를 그래도 조금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요. 이걸 잘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또 겸손하게, 그리고 흥분하지 않고 냉철하게, 조금 차분하게 이렇게 뭐 숫자 찍힌 거 계속 보고 앉아있으면 기분 좋지만 그거 너무 계좌 보는 거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 기준에 맞는 고점의 신호들이라든지 아니면 와 바닥 신호다 이런 것들을 보고서 매수 매도를 하면 되는 거지. 오늘 같은 날 셀트론을 파는 개인 투자자들은 뭐겠습니까? 내가 이익이 뭐 50% 100% 났으니까 파는 거지, 본전 났으니까 파는 거지, 이러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에 편승적인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예. 셀트론을 10년, 20년 가져간다는 장기 투자면 이제 다른 차원이고요. 예. 지금 이 사이클 상의 어떤 투자라든지 지금 장세에 대한 어떤 대응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할 때는 지금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뭐 매일마다 제가 잘 체크하면서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꼭 이 상황을 기억해 두세요. 또 10년 뒤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겁니다. 코스닥 지수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0.68% 상승했고요. 역시나 이제 시총 상위주 위주로 뭐 강한 흐름이 됐죠. 예. 지금 전 고점대를 돌파해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돌파하고 나서 어느 순간 장대 양봉으로 팡 치는 구간이 있을 거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게 지금 무슨 업종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바이오 업종이 될 거고, 셀트론 그룹주가 지금 두 종목, 헬스케어가 시총이 22조, 제약이 8조 5천억, 지금 3, 4 합치면 82조거든요. SK하이닉스가 83조니까 거의 비등하게 됐거든요. SK하이닉스랑.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뭐 합산 100조 이래 돼가지고 삼성전자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시총이 높은 기업이 되는 거죠. 어차피 하나의 기업이 될 거니까 뭐 합친다고 똑같이 그게 그냥 플러스 되는 건 아니지만, 산술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통합될 합병 이제 예정인 회사가 3사가 시총이 이제 삼성보다 다음이 된다. 이게 이제 이슈화가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아직도 셀트론 그룹을 모르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알면 알수록 이 시세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각도를 세울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 지수의 장대 양봉을 어느 순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캐파가 커야 되는데 셀트론 헬스케어, 제약, 셀트론 그룹주가 만들어 줄 거라는 얘기를 드려왔고, 그리고 이제 제넥신도 지금 시총 순위 6위까지 올라왔죠. 3조 6천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넥신도 이 흐름에 같이 가세를 하면서 힘을 이제 실어주는 거거든요. 시제는 이제 추세는 좀 꺾인 것 같고 반등하는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명분 있는 일부 바이오 종목들도 추세가 좀 꺾인 것도 있지만 이제 돌파하면서 추세를 강화하고
시총을 높이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대표적인 게 ST팜인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 중에서 그 메신저 RNA, mRNA라 불리는 그 모더나 거, 화이자 거 이런 게 이제 보급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승인 받게 되고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원료를 공급하는 ST팜 같은 경우가 좀 주목을 받을 거라 이렇게 시장에서 좀 예상하고 이제 리포팅도 나오면서 시총이 지금 2조 수준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종목은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짚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위로 쳐올리면서 거래대금 붙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 추세를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ST팜 이거를 내가 분석을 좀 못 해드렸네.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하지만 뭐 다른 뭐 셀트론 그룹주를 이제 들고 있는 거니까 사실 뭐 큰 아쉬움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ST팜도 지금 이 바이오 업종을 끌어올리는데 지금 동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넥신이 다시 또 복귀를 했고 또 ST팜이 이제 새롭게 올라서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도 지금 시총 상위주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신고가를 계속 내는 부분이 이런 종목들의 수급도 이제 상당히 좋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과열 느낌 전혀 없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삼성전자 셀트론이라는 대형주가 위에서 끌어주니까 그 밑에 단에 이제 밑에 단이라기보다는 피어 쪽에 같이 있는 셀트론 헬스, 셀트론 제약, 제넥신 그리고 뭐 원익 IPS, 뭐 반도체 장비주나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달라붙으면서 이제 지수를 완전히 캐리해주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주봉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2017년도, 18년도 고점 때 932포인트를 거의 뭐 눈앞에 두고 있고 뭐 시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 2000년 IT 버블 때 이후로 최대치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까지 이렇게 실리면서 가기 때문에 역대급의 시세가 지금 터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약업종 지수,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도 베스트하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이렇게 딱 머리 올리면서 다음 주에 이거 돌파하려고 지금 딱 자리 만들어 놨거든요. 뭐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올려놨어요.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 위로는 무주공산이죠. 무주공산이면 제가 얘기 드린 게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하면 극대화된 어떤 일이면 이제 상한가죠. 야 시총이 20조인데 상한가를 가? 시총이 10조인데 상한가를 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소 이제 의약품 업종 지수도 그냥 셀트론이 이제 치고 달리니까 이렇게 올려오고 있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흐름이 이제 좋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해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거래소 의약품 지수까지 같이 동반해서 급등시키면서 정말 요 이제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은 뭐 정말 뭐 폭발적인 어떤 파동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가장 극대화되는 그냥 파동인데 제가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공매도를 못 치기 때문이에요. 공매도를 못 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먼저 내린 자가 지는 게임이다. 대세 상승장에서. 그래서 10년 전의 상황을 저는 항상 이제 생각하면서 주식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먼저 내린 자가 패자가 됐었던 것들을 목도했고 경기 회복이 되는데 6개월 동안 2배 먹었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패자가 되는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원리가 흘러가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봐왔고 지금은 그런 경험을 토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약 업종 그리고 이제 의약품 업종이 그 역대 이제 3파동, 예, 가장 강력한 파동으로 지금 강화되어 가는 어떤 흐름이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유념하실 점은 계속 뭐 이렇게 시세가 이어지진 않겠죠, 당연히. 그 바이오 업종은요, 제약 바이오 업종은 짧고 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내년에 뭐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될 수 없는 거고요. 예, 짧고 굵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거는 어떤 고점의 영역의 어떤 신호 시그널들 패턴들이 머지않아 나올 거라고 봐요. 예, 이거 길게 늘어뜨리지 않습니다, 절대. 예,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는 저는 이제 전략을 명확하게 세우고 이쪽에 대한 업종에 대한 이해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짧고 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이 굉장히 세게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기간이 짧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기 민감 섹터를 많이 이제 같이 업종에 대한 산업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저도 지금 장중에는 지금 경기 민감 업종별로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안에서 또 종목을 찾고 왜냐하면 바이오 업종은 길게 안 갈 거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셀트론 그룹주에 대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죠. 예,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사이클적인 어떤 측면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이 길지 않을 거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투자처로 이동할 건지 그 자금들을 어디서 굴릴 건지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대부분 경기 민감 섹터의 어떤 종목군들을 리스팅 해놓고 매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멤버십 회원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제 냉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냉정하게 봐야죠. 좋으면 계속 좋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 느낌들,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면서 대중을 항상 객관적으로 제3자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중에 같이 휩싸여가지고 포함되면 절대 고점에서 못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항상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부분에서 어제 이제 셀트론 제약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과도하니까 셀트론으로 교체하자는 얘기를 드린 거였고요. 예. 항상 제가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영상에서 잘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투자 경험이 있잖아요. 예. 현명한 투자자는 비관주의자에게서 주식을 사가지고 낙관주의자에게 판다. 예.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도 되는 거고 결국은 너무 낙관에 휩싸여서도 너무 비관에 휩싸여서도 안 되는 거죠. 예. 그 점을 항상 좀 유념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증시도 뭐 무난했어요. 그래서 크게 언급할 코멘트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도 그냥 뭐 보합 정도 마감이 됐고 이제 뭐 일본 증시 보합 정도 그리고 홍콩도 보합 정도 대만은 1% 강세 그냥 반도체 좀 세니까 대만 증시가 좀 센 것 같고요. 뭐 중국 증시도 보합 정도 그래서 무난한 장세고 오늘 우리나라 장세가 좀 셌던 것 같아요. 반도체하고 이제 셀트론 그룹이 세다 보니까 지수를 캐리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서 종목이 이제 만든 어떤 지수 흐름이 아니었나 싶고요. 종목 단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삼성 바이오 먼저 볼게요. 삼성 바이오 아까 설명드렸지만 오늘 2.4%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이 10만 주 순매수했고 기관도 한 19,000주 순매수했어요. 연기금이 잘 사네요. 삼성 바이오를.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외국인도 한 820억 정도 순매수를 해서 셀트론과 삼성 바이오에 대한 순매수가 오늘 외국인의 어떤 의약품 업종이 이제 순매수로 딱 이제 합산해서 지켰고요. 그래서 돌파를 앞두고 있고 돌파를 하게 될 걸로 봐요. 어쨌든 바이오 업종이 이제 상승하는 데 있어가지고 삼성 바이오가 지수 지금 50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종목을 싫어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그런 분도 많으실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 뭐 주식시장에서 이 기업을 지금 논하지 않고 그리고 이 종목이 무너지면 바이오 업종도 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라가는 흐름이고 그런 부분이 같이 수급이 작용하면서 이제 바이오 업종을 같이 일으켜주고 있다.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시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급락했는데요. 사실 실적이
막 갑자기 급격하게 꺾이진 않을 거예요. 3분기 막 실적 엄청 났는데 4분기에 막 급격하게 꺾인다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근에서는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죠. 그래서 시젠이 죽진 않을 거다. 근데 여기서는 고점 권역을 그냥 형성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혹시 이런 데서 사셔가지고 좀 물려 계신 분은 뭐 반등해서 이 정도 올 때면 제가 볼 때 그냥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넘어가도록 하죠. 셀트리온 오늘 8% 급등입니다.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실렸죠. 거래량 470만 주, 1조 7천억 거래 대금 실렸고요. 정고점, 여기 이제 윗꼬리 그린 요 지점을 돌파를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장대 양봉, 거래 대금 터지고 쇼 커버링 시작되고, 모든 복합적인 어떤 시세의 어떤 서막을 알리는 그런 흐름. 이 두 구간의 매물대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돌파를 해서 무주공산의 어떤 구간대로 들어갔습니다. 이젠 예측 불허의 어떤 구간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세밀하게 장중에도 관찰하고 체크하고 이슈에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쇼커버링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오늘 그 메릴린치 창구로 들어오는 어떤 이제 매수의 어떤 강도라든지 량이라든지 그 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민하게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들어오겠구나. 향후에 다른 창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어제도 위로 없는 지점으로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세 터질 수도 있는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너무 이거 베스트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베스트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또 다른 시작이고요. 이거 지금 시총이 51조예요 지금. 51조인데 참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보면서 체크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 넘어가도록 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월봉이 이렇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지난 2018년도에 고점권역 돌파하는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일봉으로 한번 먼저 보죠. 최근에 각도가 제일 가팔라요. 셀트리온 제약과 함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가 기준으로는 고점대를 돌파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아닌가? 14만원. 그렇죠?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경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매물 소화를, 제가 볼 때는 이게 매물 소화를 좀 거치게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바로 셀트리온이 왜 최근에 못 갔느냐, 매물 소화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죠. 근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이제 왔거든요. 여기 이 권역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제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왜 헬스케어를 말씀 안 드렸느냐, 뭐 셀트리온 제약을 팔고 뭐 헬스케어 셀트리온 두 종목으로 나눠 사라고 얘기를 안 드리고 제가 셀트리온으로만 교체해서 조금 추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린 이유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기 지금 전 역사적 고점대 권역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 거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거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셀트리온은 그걸 마무리 지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셀트리온으로 교체를 하는 게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목에서도 3사 중에서 어떤 종목이 지금 시점에서 매력적인가 해서 결론을 이제 셀트리온으로 이제 딱 집어서 얘기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드린 거였다는 거 이해되시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감으로 주식하는 거 아니니까요. 다 이제 이유가 있고, 그런 어떤 원리적인 측면의 어떤 이유로서 저는 주로 이제 판단 기준을 삼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다른 종목에도 적용해서 아마 좋은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은 여기서 매물 소화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약 같은 경우는 조금 과도하게 최근에 좀 올라왔고, 시총 수준도 과도하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를 당연히 드릴 수는 없죠. 어차피 세 종목 같이 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차피 이제 세 종목 안에서 비중 조절은 해나가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미세 조정 정도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양봉이죠. 예, 양봉이고 오늘 수급은 조금 뭐랄까, 예, 외국인 좀 팔았네요. 셀트론하고 셀트론 헬스케어하고는 좀 달랐죠. 그래서 공매도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공매도가 별로 없어요. 제약은. 헬스케어도 오늘 수급, 외국인이 10만 주 순매수, 기관 연기금 계속 파네요. 예, 기계적인 어떤 매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파는 거 뭐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지금 각도를 세우는 부분들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넥신인데요. 참 제넥신은 이 많은 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올 때 고생 많으셨죠, 심적으로. 근데 사실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좀 긴가민가 많이 하셨을 텐데요. 바이오 종목이라는 게 참 변동성이 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레버리지를 막 여기서 들어가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털렸겠죠. 예, 반대매매 당했겠죠. 그러니까 바이오 주식에 대해 가지고는요, 레버리지를 쓰지 마세요. 예, 절대 쓰면 안 돼요. 아셨죠? 그 점은 제가 과거에도 당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들었을 때 막 댓글에서 야, 그럼 떨어진다는 거냐, 이런 막 그런 어떤 내용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뭐 무슨 얘기를 함부로 하기 좀 쉽진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여러분의 자산이 늘어나길 바라고 리스크에 노출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조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주식은 정말 변동성 커요. 그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대여섯 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질을, 이 기업을 이해하고 그 기업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정도로 잘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으면 다 털려요. 예, 다 털리는 게 바이오 업종이에요. 제약 바이오 업종이에요. 예. 그래서 제넥시는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를 드렸고, 여기서 추세가 전환된 거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마무리를 좀 보인 거를 말씀드렸고, 추세가 전환돼서 강화되어 가고 있고, 거래대금을 늘리면서 강화되고 있다. 본업 자체의 모멘텀, 기술 수출 가능성도 있고, 백신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시세가 지금 되돌려졌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넥시는 제가 이제 5월달 유튜브 시작하면서부터 셀트론과 함께 강력하게 이때 추천을 드렸던 건데, 이렇게 올라오면서부터는 제가 뭐 이걸 사세요까지는 안 했지만, 어찌됐든 조금 악플이 좀 많이 달렸었는데요. 하여튼 저는 이제 여기서 사라고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셀트론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도 좀 믿어주시기 쉽지 않았겠지만, 매수하신 분도 그래도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 참 감사드리고 참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넥시는 본업 자체도 매력이 있고요. 아주 매력이 있고, 또 이제 코로나 백신을 하는 부분도 국내에서 정부와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유망한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과거에 스마트 리포트 짚어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이제 요거를 분석해드리고 나서 이제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커버하면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8% 뛰면서 그래도 조금 마음 놓는데요. 이 기업 가치는 좋아요. 기업 내용도 좋고, 향후에 대한 전망도 좋은데, 시장에서 좀 주목을 못 받는 그런 흐름이라서 그럴 뿐이지, 계속적으로 나쁠 건 없다. 그리고 이게 뭐 이격이 벌어져서 부담 있는 위치도 아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은 그냥 홀딩 의견 계속 드렸고요. 시세가 이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엔스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서 올려드린 종목인데, 그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그거 신청을 해서 승인 받으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이다 해서 이것도 이제 승인 받아가지고 꺾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많이 내려오고 나서 좀 괜찮은 자리다 했는데 그 뒤로 좀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은 종종 제가 체크해드리겠지만 본업도 괜찮아요. 제 스마트 리포트 이제 자세하게 분석해드린 영상 찾아보시면 기업 내용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본업 자체도 나쁘지 않고 파이프라인 괜찮기 때문에, 이게 꼭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제가 뭐 이렇게
설명드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뭐 부담을 크게 느낄 그런 두려움을 가질 구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쪽으로 보시고, 그렇다고 너무 높은 수익률을 누린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여기서 매물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큰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 나오면 저는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조금 매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종목이 이제 아이큐어인데요. 아이큐어 오늘 16%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코멘트를 드릴 텐데, 뭐 저 개인적으로 이제 매도를 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종종 발생해요. 제가 이제 매도했는데도 막 급등하는 것들, 뭐 그동안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결과 편향적인 어떤 관점으로 주식을 대하면,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생각의 과정 자체, 결단의 어떤 과정 자체, 옳고 그름으로 이제 판단 기준을 삼으면, 결과 편향 오류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 그렇게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한 주식 고수 그때 이제 만나서 얘기 나누면서 그 조언을 굉장히 크게 해준 게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 나고 안 나고로 인해 가지고 내 과정 자체가 맞았다 틀렸다로 이렇게 하면 주식에서는 실력이 발전이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제가 매도했던 거는 전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올라가긴 했지만.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원칙상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대체적으로 좀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 워낙 근데 대세 상승장이니까 뭐 올려치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뉴스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관심 가지진 않고요. 매도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이제 매도하는 어떤 의견을 드렸는데 급등해서 이거에 대한 코멘트를 한번 드려봤어요. 제가 어떤 생각 가지는지. 그래서 저는 주식을 그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 그런 얘기를 드리고, 오늘은 이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 돌파하면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그 컨택 관련된 종목들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경기 민감주들 바닥에서 막 다지고 올라서던 종목들, 유통업종 종목들, 뭐 이런 것들 오늘은 별로 좋진 않았죠. 뭐 롯데쇼핑도 2.8% 빠지고, 현대백화점도 약간 빠지고, 신세계도 1% 정도 빠지고, 신세계인터도 1.8% 정도 빠지고, 뭐 이런 어떤 흐름이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걸 부정적으로 가질 필요는 없죠. 이런 이슈로 인해서 빠지면 그게 제가 볼 땐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이제 제가 볼 때는 용기를 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유통주에 대해서 그런 시각 가지고요. 네이버, 카카오, 당연히 이제 추세가 안 꺾이고, 와, 카카오는 다시 또 올라서죠. 4%. 그리고 이제 오늘 전기차는 좀 쉬었던 것 같은데요. LG화학도 보합 정도 마무리됐고요. 우선주는 오늘 1.9% 플러스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 상담 해드리면서 이 LG화학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 뭐 현대차 우선주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은행주들 이런 것들 배당 많이 주니까 그런 것들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좋은 이제 투자 관점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LG화학 우선주는 LG화학 대비해서 못 올라왔네요. 그렇죠? 왜냐면 신고가가 아니니까. 근데 배당이란 매력 있고 어차피 비등비등하게 갈 거거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래서 뭐 좋은 의견 계속 갖고 있고요. 오늘 뭐 현대차 쪽은 조금 쉬었던 것 같아요. 현대차 보합 정도. 뭐 기아차 1% 상승하긴 했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었고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지금 제가 이제 수능 이게 좀 위험하다는 얘기를 좀 이제 최근에 많이 들었는데, 일단 그 600명 돌파했고 하루 기준으로 서울시 지금 오후 9시 이후 이제 멈춘다. 5일부터 2주간 이런 어떤 소식도 지금 갑작스럽게 나왔네요. 와, 이거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이 지금 150만 명. 각국 지금 연일 최악의 날 악몽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누적 사망이면 뭐 대도시 세 곳이 사라진 셈이다. 확진자가 지금 6,500만 명을 넘었다. 하루에 뭐 60만 명씩 늘어나면 뭐 1억 명 돌파하는 거 지금 시간 문제잖아요. 그래서
영국도 지금 사망이 이제 6만 명이 넘고 이탈리아도 하루 사망자가 지금 최다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도 과거에 지금 집단 면역 한다고 막 냅뒀다가 지금은 하루 확진 6,000명으로 지금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약이 정말 많이 만들어져서 많이 쓰이길 바라고요. 정말 이제 이 셀트리온이라는 그룹을 만난 건 제 인생에서도 굉장히 행운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이 있고요. 전 세계에 있어서도 인류의 생명에 이바지하는 굉장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분에게는 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또 기업과의 동행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뭐 중년이신 분들은 뭐 자녀에게 더 좋은 걸 해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의 기업일 거라고 생각하고, 노년이신 분들은 이제 은퇴 이후 또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좋은 어떤 대상의 희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득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셀트리온이 인류의 어떤 희망으로 되는 상황이 향후에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서 훌륭한 약을 승인받고 보급하게 됐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도 셀트리온 공매도 이제 청산하는 거 보면서 이제 회원 멤버십 전용이 이제 올려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그 공매도 잔고 추이 한번 좀 먼저 체크해 볼게요. 셀트리온 지금 공매도 잔고 추이가 어떻게 흘러왔느냐? 1년짜리입니다. 이렇게 1년짜리 그래프로 이제 표현해 봤는데요. 1년 전에 1,200만 주였어요. 1년 전에 이제 공매도 누적 잔고가 1,200만 주였는데, 요때 뚝 떨어지죠. 이게 언제냐? 지난 3월 23일부터예요.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폭락해서 저점 찍는 구간이 있죠. 이때부터 공매도가 본격 청산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폭등했어요. 그래프 볼까요? 이때예요. 공매도가 이제 엄청 줄었던 그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의 이 폭등을 공매도가 만든 거거든요. 공매도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공매도가 만들기 시작하죠. 섬뜩하죠. 공매도 청산 이루어지면 이렇게 셀트리온이 하루에 14%, 장중에 20% 급등하고 이렇게 25% 급등하는 날이 발생해요. 이게 쇼커버링의 어떤 효과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도 꾸준하게 이렇게 감소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800만 주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금액으로 치면 2.5조 내외 정도로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763만 주. 금액으로는 이제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2.6조. 어떤 형태로든 요거는 날아갑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거는 파멸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는데요. 요때 이제 연초부터 뭐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사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주가 보시면 막 밀고 올라왔어요.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게 올해였기 때문에, 트룩시마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실적 개선에 의해서 이렇게 500만 주 수준이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 때 더 이제 뚝 떨어졌죠, 이렇게. 그러다가 그 뒤로도 이제 쭉 감소하다가 조금 올라온 듯 하다가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다시 또 떨어지는 어떤 형태 추세가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277만 주 누적 그 잔고로, 금액으로 치면 3,500억 정도의 잔고 금액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파르게 이것도 최근에 청산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그 공매도 잔고가 많이 감소했는데요. 조금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좀 패턴이 좀 이제 뭐 셀트리온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초에는 이렇게 늘어났어요. 한 60만 주, 70만 주 수준에서 한 120만 주까지 꽤나 많이 늘어났다가 120만 주까지 가서 코로나 이후 쭉 주가가 이제 굉장히 폭등했죠. 이제 그게 이제 공매도 청산의 어떤 효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120만 주에서 거의 한 20만 주 때까지 내려왔어요. 완전히 그냥 청산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대로 이제 좀 유지되다가 최근에 공매도가 안 되는데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대로 좀 유지하다가 최근에 다시 또 급감하고 있어요. 근데 잔고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현재 42만 주 정도. 그리고 이제 금액으로는 한 814억 정도. 지금 시총이 이제 8조 5천억 정도 되니까 사실 이제 1%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매도 청산의 어떤 효과는 조금 높진 않죠. 예,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부터는 공매도 청산의 어떤 영역으로 간다면 셀트론이 가장 파괴력이 높은 거죠. 금액 자체가. 예, 하루 거래되는 어떤 거래대금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안 그래요? 더 이제 좋은 상황이 발생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 물량이 잠기잖아요, 보통. 예, 그러게 되면 이제 청산해야 되는 물량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게 잠겨버리면 그냥 뭐 약간의 어떤 이제 그 매수세로도 그냥 뭐 초급등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매물대도 없는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매물도 없으니까 뭐 조그만 거래량에도 그냥 급등하는 거죠. 예, 그만큼 무서워지는, 예, 이들에게는 진짜 악몽과 같은 어떤 구간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 부분을 체크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셀트론의 어떤 주가가 증권사들이 제시했던 그 목표 주가를 이제 넘어선 셈이거든요. 예, 한 2개 정도 되는 증권사의 목표 주가 제외하고는 일단 다 돌파를 한 셈이에요. 그러면 이제 각 증권사별로 다시 또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목표 주가를 과연 어떻게 매길 것인가, 그리고 그 목표 주가를 매길 때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제시할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나오면 즉시 분석을 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마 주말에 만드는 증권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쇼커버 본격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정말 기대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 민감 섹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두 종목을 한번 좀 제가 키움증권 리포팅인데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추천주는 아닙니다. 추천주는 아닌데 경기 민감한 업종이 이제 어떻게 갈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시그널을 보여준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올 거고, 이게 결국은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예. 이 기업들이 만년 적자에다가 막 이제 밑바닥에서 막 진짜 막 힘들어 하다가 이 만도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계속 겪었거든요. 근데 4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1천억 시대로 돌입한다. 4분기 영업이익 이제 1,000억을 이제 한다. 중국 포지션이 커가지고 이 기업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한 5, 6년 정도 겪은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이 종목 리포팅이 나왔던 게 그 자율주행 이 시스템 ADAS 이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급하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가치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 뭐 반자율이든 자율주행이든 이 ADAS 이게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향후 친환경차나 이렇게 자율주행 가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기업인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죠. 근데 이 기업이 이렇게 4년 만에 분기 영업이 1천억을 지금 전망한 수준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 글로벌 시장의 어떤 공장이 정상화되는, 가동률이 정상화되는 어떤 흐름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게 결국은 야, 경기 회복되구나, 되고 있구나, 이걸 확실히 알 수 있는 지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도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제가 간단히 코멘트했던 종목이죠. 효성화. PP 업황 강세 대표 수혜주다 해가지고 어제 막 17% 막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엊그제.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이 PP, 이 소재 같은 것들이 PPP, 이게 뭔지 잘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석유화학 이제 제품들. 이제 중간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뭐 자동차 내장재도 만들고, 비닐, 이제 봉지 같은 것도 만들고, 포장지 같은 것도 만들고, 가전제품에
들어가고, 이게 소비재 주로 많이 들어가요. 소비재. 예, 이런 거죠. 예, 이렇게 PP, 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PE 이런 것들, 플라스틱 가공 산업 해가지고 이런 것들, 뭐 냉장고, 뭐 휴대폰, 뭐 예? 콘센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소비 품목에 들어가요. 이게 소비 경기 회복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섬유, 뭐 이런 어떤 카포라탐이라든지 이런 어떤 합성 섬유 원료는 이런 의복, 패션, 그리고 합성 고무 같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신발,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합성 수지, 이 대표적인 어떤 이제 석유화학 이제 기초 이제 소재, 이런 것들에 지금 스프레드도 좋아지고 수요가 증가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경기 회복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업종이 본격 드라이브를 걸면 주가적으로만 따질 때 최소 2배 이상은 가거든요. 무조건 2배 이상 가죠. 이것들은 실적이 이제 수반돼가지고 바닥을 찍고 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업종에 있는 기업들, 자동차 업종이라든 화학 업종이든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을 깊이 스터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즘은 제가 장중이든 이렇게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분석 시간보다는 이쪽에 대한 분석 시간이 훨씬 많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넥스트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준비를 계속 해나가고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같이 스터디를 여러분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이런 흐름이라는 게 보시면 미국 P 재고 2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고가 최고치니까 재고 높여야 되잖아요. 경기 회복되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이제 PE, PP 요게 지금 재고가 작년보다 낮아졌다. 연중 최저 수준이다. 이렇다니까요? 이거 다시 올려야잖아요. 경기 회복되면 이거 올리잖아요. 그럼 이거 관련된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막 50%, 100%, 막 200%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죠. 이익도 그렇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고 확실히 보이니까 이거 내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게 바이오로 한 바퀴 시드머니 만들고 이 시드머니로 경기 민감 섹터로 2-3배 벌면 신흥부자 되는 거죠. 그냥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달콤한 말 드리는 게 아니라 가능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스터디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댓글을 다 커버를 할 수 없는 수준이 돼서 제가 댓글을 다 이렇게 좀 뭐 답글도 달아드리고 싶지만 지금 그래서 뭐 제 스텝 한 명 있거든요. 스텝 한 명이 이제 꼭 필요한 어떤 질문에는 또 답변을 이제 대신해서 제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달고 있는데요. 제가 보다 더 이제 주식 분석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아셨죠? 이해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고요. 향후에 넥스트를 항상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리고자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저는 더 힘을 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고 굉장히 흐뭇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제목을 언제 달까 했는데 오늘 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뭐랄까 차분하게 항상 시장을 대하고 분석하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신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불금 보내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위험하니까 다들 좀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